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국내 소식, 그 다음에 국외 소식 여러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태풍이 이바라키, 제가 사는 이바라키 현의 오하라이에 상륙을 해서 지금은 거의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동쪽 포항 쪽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비는 뿌렸습니다만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뭐 이런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고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풍과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2일 날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원산에서 발사해서 일본의 그 EEZ 안으로 바뀝니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북한이 12월 오전 6시경, 정확하게는 12일 오전 5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6시경에 북한이 원산 북근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이치 사나이 총리가 정보 수집 분석과 항공기 선박 안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고요. 또 8월 6일에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6일에 발사했으니까 딱 6일 만이네요. 6일 만에 또 12일 날 또 오늘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 발사를 했느냐 하면은 쭉 내려가서 여기입니다. 오늘 12일에 북한 발사 지점이 원산 일대입니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은 이렇게 그 일본의 EEZ안입니다. 낙하 지점 여기 X표 있죠? 여기 일본 EEZ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산에서 발사해서 동해를 쭉 가로질러 EEZ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피해는 없고요. 최고 고도가 약 90km라고 합니다. 최고 고도가 90km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비행거리가 약 690에서 700km로 추정이 되고 8월 12일 6시경 발사했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 동해안에서 발사해서 발사 시각은 12일 오전 6시경입니다. 비행기 거리는 약 690에서 700km, 고도는 약 90km 정도입니다. 네, 이런에서 항상 그랬듯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그 탄도 미사일을 가끔 쏘아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발사 시각은 8월 12일 오전 5시 59분경입니다. 일본 시각, 일본 시간도 한국 시간도 같습니다만은 발사 장소는 북한 동부 원산 일대이로서 발사수가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입니다. 비행거리는 690km, 최고 고도는 약 90km입니다. 낙하 지점은 동해 일본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피해는 항공기 선박 피해가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 공식 발표,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일치함으로써 한미 1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끔 쏘아 올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양 원산에서 쏘아서 항상 이렇게 동해 쪽으로 쏩니다. 항상 왜냐하면 여기가 바다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한국 쪽으로 쏘면 한국이 간 도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는 쏘지 못하고 항상
동해 쪽으로 쏘거나 가끔가다 신의주에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발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현 지도처럼 원산 북근에서 동쪽으로 발사되어 일본 EEZ 바깥 해상에 떨어진 형태이고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이나 EEZ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에 이렇게 가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왜 이렇게 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쭉 밑에 잠깐만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주요한 이유로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서 8월 17일부터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죠. 8월 17일이니까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도발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항상 미사일 발사로 막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2일 발사도 훈련 직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군사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김여정 여동생이죠. 최근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 시험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군사적인 변질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겠습니다. 일본에 며칠 전에 일본의 군함에서 미국산 토마호크죠. 토마호크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로 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한국의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또 반응으로서 오늘 또 미사일을 하나 쏴 올렸습니다. 일본인이 후회하게 만들어 추가 군사 옵션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경고한 직후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또 핵미사일 능력과 과시, 억제력 강화,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북한이 항상 그렇다시피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자기들도 이제는 우리는 뭐 핵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다 하는 걸 과시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연습이지 훈련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이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사정권에 두는 전술 무기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자기들 때 하나의 과시하는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딸과 대형 미사일 앞에서 걷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고요. 이것은 가끔가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 사진은 내부적으로 우리 지도자가 강력한 무기를 완성했다는 선전으로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동식 발사대 TEL에 실린 대형 미사일 앞에서 김정은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르게 이동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외교적인 협상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목적과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로 기술과 자금 획득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뜻으로도 보여지고 있으며, 또 다섯 번째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 결속,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적인 한미를 강조해 주민들의 불만을 들리고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오전 그러니까 6시경에 발사 일본 쪽을 통해서
발사를 했는데 일본의 EEZ 밖으로 떨어졌으며 피해 현황은 없으며 항상 그랬듯이 우리 한국의 한미 군사 훈련과 일본의 토마호크 발사 시험에 대한 강한 반발로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랬듯이 원 발사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 일대 일본의 EEZ 밖으로 떨어져서 비행 속도는 약 세고 고도가 약 90km, 비행 거리가 약 690에서 700km로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0km 미만이니까 뭐 항상 있듯이 그런 반발의 발사 시험이었다고 생각되고요.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북한이 항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관해서 한국과 일본의 반발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소식으로는 어제 오늘 김정인이라보다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태풍 찬움이 어제 이바라기현에 도착을 해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가 이렇게 뽑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바나나인가요? 바나나의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정전 복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요. 어제도 한 2만 가구 정도가 1만 8천인가 이 정도가 정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커다랗게 인명 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고 현재로서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풍 찬홈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찬홈은 어저께 오른쪽에 화면과 같이 이바라키 오하라이 현에 오하라이 항에 상륙을 해서 또 동경을 지나서 닝하다 쪽으로 가서 지금은 우리나라 여기 왼쪽 사진과 같이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피해는 없어요. 비는 조금 내리고 바람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어제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와서 저희 집에서도 저 개인집입니다만은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주차장에 왜 카포트라고 있죠? 카포트에 여러 가지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서 한 두세 군데 묶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덕인지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소리도 부서지는 소리든가 뭐 이런 것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무사하게 태풍을 지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의 서해 니가다 쪽,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 쪽으로 가 있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그럼 또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 다음에 태풍 찬음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것을 사라지지는 않았으면 아직 오후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요. 무사하게 지냈다 하는 것을 일부 정전되거나 이렇게 나무가 좀 바나나 나무든가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이렇게 뽑혀서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커다랗게 피해는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이 오늘 새벽이라보다 아침 일찍이죠. 6시경에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해가지고 일본의 EEZ 안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EEZ 안으로 떨어져서 일본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커다란 뭡니까? 경계태세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개국이 협조해서 철저하게 지금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